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리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편입했었던 아가방 컴퍼니도 네. 1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캐리소프트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맞습니다.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네. 아가방 컴퍼니는 사실 뭐 돈가방 컴퍼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지은 별명이죠? 네, 일단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다른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다른 정책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가격적인 수준도 사실 코로나 이전 가격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좀 추세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캐리소프트는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네. 아가방 컴퍼니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제 오늘 시장 대비 어제는 좀 시장이 좀 불안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까지 종가 고가로 마감되었고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5,90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현재도 1차 목표가 언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은 한 12%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시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6,4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요. 예. 익절가는 5,6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익절가 5,600원, 2차 목표가 6,400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뷰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2차 목표가 100원 남기고 맞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네. 일단 뭐 남해약은 네. 1차 목표가는 뭐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제가 2차 목표가를 16,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네. 16,4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 이제 목표가는 항상 제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호가 모자랐다고 2차 목표가 터치 안 했는데요. 이렇게 네. 하기보다는 그 언저리 부분 때 가면은 또 수익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다. 그쯤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 수익이 찍혔고 지금 현재도 한 14% 이상의 수익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뭐 맞아요. 수익을 지금 챙기셔도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되는데 네. 남해약은 국내 대표, 국내 1위 비료 제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요소수의 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중국의 에너지 대란으로 또 요소, 또 비료, 또 이제 비료 대란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오늘 비료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 종목이 남해화학이고 오늘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가 네.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이제 15,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요. 조정이 나와도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12에서 1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2차 목표가는 16,5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익절가는 네. 15,000원 라인대 종가상 이탈 시 15,000원을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3차 목표가는 18,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남해화 가격 전략 깔끔합니다. 익절가 15,000원, 3차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18,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아깝습니다. 덕신하우징이요. 네. 호가 하나 남겼나요, 거의? 맞습니다. 제가 전일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네. 때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면서 네. 부동산 관련 대표 종목인 NX의 후속주로 덕신하우징을 전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목표가를 2,800원 잡아드렸는데 2,790원까지 가고 살짝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덕신하우징은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공항 후보지, 신공항 후보지가 9곳이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9곳의 어떤 신공항, 제2공항이 건축이 됐을 때 가장 강하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덕신하우징이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수혜주로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한호가 남겨놓고 터치를 못했으면 아쉽긴 한데요. 여전히 맞습니다. 언저리에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00원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는 3,050원 제시해드렸는데 익절가를 좀 잡아드릴게요. 현재 2,69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2,650원 라인대로 좀 타이트하게 익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덕신하우징도 가격 전략 모두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며칠 연속인가요? 하루 만에 편입하고 네, 하루 만에 1차 목표가 맞습니다. 터치한 지금 종목들 한 한
4, 5일 정도 된 것 4, 같아요. 5일 그죠? 네. 입니다. 자, 그럼 또 6일, 네. 5, 6일 도전을 또 내일 해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금 NX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덕신 하우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 관련 섹터를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리뷰에 이어서 오늘도 네. 리뷰 그리고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책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언제나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사인을 안 해도 네. 이제 부동산 정책하면 비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부동산 섹터를 유심히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최근에 제가 뭐 저출산 관련해서 뭐 아이비 그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네. 캐리소프트 그리고 뭐그 네,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부동산 그리고 정책 또 이제 아가방 컴퍼니도 아가방 컴퍼니 있었고 NX 캐리소프트 있었고요. 있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그렇죠. 아이비 김영 이런 네.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섹터 안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네. 우리가 어떤 인물에 좀 집중된 종목보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요. 네.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부동산 정책에서 오늘의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종목은요. 네. 바로 이건홀딩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홀딩스, 이건 못 참지, 이건 홀딩 해야 돼. 이건 홀딩스가 오늘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건 홀딩스의 오늘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에서 이건 홀딩스가 오늘의 종목입니다. 5.95% 상승해 있고요.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건홀딩스는요. 기본 주택, 부동산 공급에도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홀딩스는 지주회사고요. 국내 법인이 4개 그리고 해외 법인이 한 5개 정도 계열 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법인 회사 4개는요. 이건산업, 그리고 이건창호, 그리고 이건그린텍, 이건에너지 이렇게 4개의 법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사실상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장 대표 수혜 종목이고 또 이제 부동산 공급에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용 자재에 사용되는 합판 그리고 이제 마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창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뿐만 아니라 도어 그리고 실내 중문 그리고 또 실내 도어 그래서 여러 가지 건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뭐 재건축이라든지 뭐 재개발 또 그리고 뭐 임대주택 활성화라든지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건 홀딩스도 덕신 하우징이나 NX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림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도 그린 뉴딜 또 관련해서도 가장 대표 종목으로 수혜를 받았던 게 이건 산업과 이건 홀딩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건 산업은 목재 부분과 조림 부분 또 그리고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종속회사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건 에너지와 또 그리고 이건 그린텍 같은 경우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또 그린 뉴딜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약간의 어떤 정치 인물주라도 좀 묶여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표이사가 중앙대 동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인물주로 좀 묶여 있고요. 또 기본 주택 관련의 수혜주이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종목들과 이제 다른 점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도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어서 두 가지의 좀 강력한 좀 모멘텀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이건 홀딩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안에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거기에 정치, 인물 한 스푼 정도를 섞은 맞습니다. 이건 홀딩스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홀딩스의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뭐 큰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네. 바스피 흐름이 횡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강력하게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종목인데요. 이건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본주택이 또 1호 공약으로 선정됐을 때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대는 5,4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5,500원이나 또는 5,400원 후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차 목표가는 6,700원 라인대, 그리고 돌파 시에 2차 목표가는 7,3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건홀딩스였고요. 1차 목표가 6,700원, 2차 목표가 7,3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건홀딩스 첫 번째 섹터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요.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광군제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빼빼로데이가 있지만 중국에는 광군제가 네. 있습니다. 자, 광군제에 대한 종목들도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할 텐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군제 섹터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자, 광군제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신선한 좀 섹터였는데 비보로 주신 이유는 뭐죠? 네, 일단 뭐 광군제가 일주일 앞으로 남은 시점인데 네. 사실상 항상 매년 광군제를 앞둔 시점에서 뭐 화장품 관련 섹터라든지 또 특히 IT, 뭐 전자제품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실망으로 돌아온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어느 정도 예전 같은 경우는 좀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뭐 시진핑 방한 주기를 앞둬서 기대감에 충분히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막상 이제 광군제에서 폭발적인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좀 한동안 좀 조정 흐름이 네. 나와줬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대응했을 때는 오히려 광군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사실 또 이제 작년에도 보복 소비로 코로나의 보복 소비로 30분 만에 62조 원의 어떤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보다 더 폭발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광군제 관련 섹터에서 좀 선별적으로 잘 대응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럼 광군제에서 어떤 종목을 컨택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네. 사실상 이제 국내 뭐 뷰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넥스트 아이인데요. 자, 그럼 넥스트 아이의 현재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아이는 현재 3.66% 상승했고요. 1,700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관련 수혜주를 묶였던 종목인데 사실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은 다 이미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이제는 때문에 모두 소멸됐다. 맞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생긴 자리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제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K뷰티가 사실 예전만큼 네. 중국의 입지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1위 왕자 자리를 내놓고 현재는 3위에서 4위 정도를 위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넥스트아이가 하고 있는 유미도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입지가 탄탄히 다져진 기업이에요. 중국 내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서 1위 업체가 유미도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019년 중국 프랜차이즈 업계 순위에도 10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미도 그룹 자체가 중국 내에서 뷰티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6,000개의 어떤 점포를 거느리고 있고요. 사실 뭐 뷰티 또 그리고 또 뭐 네일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된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사업은 머신 비전을 활용해서 이제 장비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넥스트아이의 자회사가 원래 이노메트리였는데 이노메트리를 작년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노메트리 외에 최근에 마인즈아이라고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장비 관련된 매출을 활용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유미도 그룹 또 유미에를 계속해서 점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군제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네. 분명히 뭐 K뷰티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중국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넥스트아이가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악재가 주가의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넥스트아이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악재가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셨다는데 그 악재는 뭐 중국의 규제
네, 통제 맞습니다. 그 네. 이슈인가요? 사실상 뭐 오늘 화장품 관련된 뭐 규제는 살짝 빗나갔고요. 네. 그리고 사실 광군제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정치 인물주로 묶였던 이준숙 테마주로 묶였을 때 상승폭도 충분히 반납한 상태이기도 하고 예전에 SK 인수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넥스트아이가 현재 구간에서 뭐 크게 하락이 나올 만한 악재가 충분히 소멸된 상태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광군제를 앞둔 시점에 중국 내의 압도적인 뷰티 프랜차이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돼서 넥스트아이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넥스트아이 가격 전략도 함께 살펴볼 텐데 이제 광군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시기가 타이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확실히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때는 1,480원 라인 때 1차 목표가는 1,82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아이의 1차 목표가는 1,820원, 2차 목표가 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두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을 하고요. 근데 저녁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녁 방송이 끝나자마자 10시에 무료 방송 또 시장의 핫한 종목들, 요사수 관련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오늘 크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네. 강력하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또 게임 관련 종목들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녁 10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10시입니다. 매일 시간이 바뀌는데 오늘은 10시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